네, 안녕하세요. 최윤주입니다. 먼저, 잠시만요. 제가 아까 처음 올라왔던 질문이 잡디스크립션 보는 방법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어,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잡디스크립션 보는 방법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직무 성향이 저와 잘 맞는지, 제가 쓰고 싶은 기술인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리퀘어먼트 중에 절반 정도가 해당되면 저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지원을 했고요. 리퀘어먼트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엮어가지고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 메소드로지에 근거해서 준비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잡디스크립션의 백그라운드 디테일 같은 거 읽으면서 내가 이 팀에서 일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날 수 있겠구나, 어떤 프로덕트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롤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 주니어에서 영국으로 이직 생각 중입니다. 개발자 연봉은 어떤가요? 영국의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안해도 연봉을 더 높게 받으셨나요?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제가 이제 기본급 이외에 어, 성과금이나 상여금 이런 거를 받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 기본급 자체는 낮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세금 원천 징수를 떼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 영국으로 이직했을 때 어떻게 기본급 기준으로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던 성과급 다 포함해서 나온 연봉을 기준으로 했어야 됐는지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직을 했었을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그 다 포함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 HR팀에서도 저에게 따로 뭐 원천징수자를 보자, 정말 너가 그 연봉을 받았던 게 맞냐, 이렇게 뭐 딱히 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거보다 사실 조금은 적게 받았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연봉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국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해도 영국에서 주거비가 정말 크게 나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받는다는 느낌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세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2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시고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 2, 3년 차 백엔드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지 개발자들도 있을 텐데 외국인 개발자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개발자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지 개발자보다 외국인 개발자가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팀도.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팀도 음, 다 영국인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그런데 물론 영어는 다 플루언트하게 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은 없고, 현지인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다 해서 차별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차, 이거는 사실 런던 기준입니다. 런던에는 워낙에 멀티컬처럴하고 다인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을 더 많이 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 이거는 사실 어떤 롤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2, 3년 차 백엔드 개발자를 본다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상관없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디스커션이 가능한 정도를 저는 2, 3년 차 백엔드 개발자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주니어분들은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2, 3년 차는 그렇게 막 주니어보다 큰 능력은 아니지만 뭘 하는지 알고 어떤 태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도 아는 아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 이직했을 때 연봉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연봉 인상률 퍼센테이지로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제가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10, 10K는 10K 만 파운드는 보다 높게 이직을 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직하셨을 때 세금 등 문제로 연봉 면에서 손해가 많지 않으셨나요? 그 갭이 있었다면 그걸 커버할 만큼 영국 취업의 메리트는 무엇이었나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막 그렇게 크게 한국 연봉보다 크게 높게 이직했었던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세금이 정말 많이 떼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떼이고 주거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연봉보다 한국에서보다 많이 이제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딱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런던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기술 동향이 되게 빠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재밌었고요.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정말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디스커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가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디스커션하고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재밌었고요. 그리고 런던에 있으면 컨퍼런스와 미트업 같은 게 정말 많아서 다양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시야가 일단 넓어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은 런던이다 보니까 다양성 자체가 존중을 받는 분위기가 좋았고, 제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존중받는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영어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런던에 도착했을 때 사실 회의에 참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됐기 때문에 화면에 띄어 있는 슬라이드 읽는 거와 회의 내용을 듣는 거가 잘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회의 때 일단 회의 참여하는 게 어려웠고, 한국에서는 주니어였다 보니까 회의 때 보통 부장님이나 차장님, 과장님 이런 실무진들이 많이 회의를 참여해서 제가 그렇게 딱히 인풋을 할 일은 많이 없었는데, 영국에서는 워낙에 이렇게 자유롭게 디스커션하고 토론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회의 때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민망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 동향이 되게 빨라서 되게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 자료들이 다 영어잖아요. 근데 그 영어를 읽는 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모르는 기술을 프로덕트에 적용을 할 때 다큐멘터리 읽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그거는 이제 회사 끝나고 조금 자발적 야근을 조금 했었습니다, 처음에. 워라밸은 어떤가요?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근무를 거의 하고 있고요. 이 재택근무 전에 재택근무는 코로나 때 이제 더 늘어난 건 사실인데, 코로나 이전에도 주 3일 정도만 회사에 갔고 주 이틀 정도는 집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워라밸은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한국이 근데 요즘 워라밸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들어서 현재 한국 상황과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시작하고 싶은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고 싶은 시간에 끝나는 정도인데, 보통은 저는 9시쯤에 시작해서 5시, 6시쯤이면 일을 마무리하는 편이고, 6시 넘어서 일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개발자 경력이 1년 정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워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바로 워킹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저
저희 오거나이저 분들 중에도 바로 워킹 비자를 받아서 워홀 비자 아닌 워킹 비자로 영국으로 넘어오신 오거나이저 분들도 계시고, 제 주변에 봐도 워킹 비자로 바로 넘어오신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워홀 비자를 선택을 했던 거는 워홀 비자가 이제 워홀 비자를 받게 되면 어느 회사든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아무 회사나 비자 이슈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워홀 비자를 받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건데, 워킹 비자를 받는 경우도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데 경력 없는 생신입도 큰 무리 없이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이따 세 번째 세션인 예슬님 세션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서, 이건 좀 이따 다시 질문해 주시면 예슬님이 프론트엔드 쪽 더 잘 아시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한국에서 영국 취업 준비 중입니다. 한국 경력으로 리퍼럴도 가능할까요? 한국 회사분에게 받는 것도 되는지요? 리퍼럴의 개념이 한국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 질문하신 리퍼럴은 추천서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세션에서 말씀드린 리퍼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회사에 다니는 영국 회사 친구들한테 받은 리퍼럴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그런 보증인 개념으로 처음 스크리닝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 리퍼럴을 받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퍼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동료에게 추천서를 하나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 회사 이직에 대한 리퍼럴 말고 추천서 개념의 리퍼럴은 한국 동료분에게 처음 이직 때 받았었습니다. 네. 윤주님 잠시만요. 지금 네. 4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참여하는 거 극복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토론에 잘 참여하시는지. 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거 정말 클리셰한 답변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이 귀가 트이는데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린 것 같고, 특히나 영국에는 다인종이 많고 영국인이 아닌 친구들도 많고 영국인 중에서도 다양한 액센트를 구사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팀의 액센트에 적응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극복이 된 것 같고, 지금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 회사 프로젝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프로덕트로도 거의 모르고 어떤 콘텍스트인지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더 참여하는 데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요즘은 그래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덕트도 되게 익숙해졌고 기술도 익숙해졌고 영어도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토론 참여를 잘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경험이 쌓이고 그 프로덕트나 기술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영어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저는 영어 수업도 들었었어요. 영어 수업 중에 시티리트라는 영국 영국 영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영국 그 라이팅 수업이랑 스피킹 수업 들었었습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32분. 마지막 하나 더 네네. 해볼까요? 네, 잘하면 두 개까지. 네, 일단은 해주시죠. 네. 백엔드 기술 스택은 다양한 편인가요? 대기업 스타트업. 다양하다고 봅니다. 기술 스택 자체 되게 다양하고 언어도 되게 다양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골랑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 말고도 막 러스트 같은 최신 언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기술 스택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거의 AWS나 GCP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차인데 영국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발적인 거는 지금 회사에서 개발하고 계실 테니까 꾸준히 그 경험치 쌓으시고
내가 무슨 프로젝트 했었는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무슨 기술을 썼었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외에 기술적인 거 이외에는 영어 무조건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인터뷰 자체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면 인터뷰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개발적인 거 이외에도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 참가자 톡방에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네, 윤주님 개인 SNS 통해가지고 네, 물어보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